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89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소식이 몇 개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쉬는 날이었나봐요. 훈련에 관련된 기사가 없는 거 보니까 오늘 훈련에 쉬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나승엽 선수가 그 상무 재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바랬던 대로 상무 재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승엽 선수하고 또 같이 그 정우준, 송재영, 김창훈 선수도 재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와 더불어 가지고 요 스포츠 조선 기사에서는 그 우리 팀의 지금 군대 현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는데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김유영 선수 인터뷰가 또 단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둘 다 스포츠 조선 기사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소식을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일단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군대를 지원하게 됐고 사진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네요. 약간 그 가수 안치열 씨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황치열 씨죠. 안치열 씨가 아니고 황치열 씨 느낌이 나고, 뭐 외에도 뭐 송재영 선수라든가 이렇게 같이 이제 군대를 재지원을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한 차례 탈락이 아픔이 딛고 재지원을 했고, 27일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업로드한 날짜가 28일이니까 어제 소식인데, 27일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 따르면은 나승엽과 정우준, 송재영, 김창훈이 국군체육부대 특기병 상반기 모집에 지원했다고 했고, 뭐 이 네 선수 전부 다 그 앞선 12월 때 이미 2차 지원을 해봤던 선수들인데, 그때는 이제 못 되고 그때 손성빈 선수만 그 성공을 해가지고 손성빈 선수는 지금 그 상무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나승엽 선수는 많이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 이제 나무 위키를 보자면은 02년 빠른 2월 빠른 02년 생이고, 그리고 뭐 요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128타석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128타석에 나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했었던 나승엽 선수였고, 그리고 정우준 선수도 2000년생 선수, 어린 선수고, 우투우타의 투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6경기 나와가지고 5.2이닝을 투구했고 평균 자책은 9.53으로 좋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이렇게 뭐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다음 송재영 선수는 이제 자원으로서 또 조금 기회를 받았었는데 2002년생 선수고 자투자타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19경기 꽤 많이 나왔습니다. 14.2이닝의 투구를 했고 2페이로드 13.50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당장 성적은 좋진 않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어린 선수니까 아직 가능성이 뭐 유망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그 데뷔하고 그때는 좋았습니다. 2002년 2022년 3월 3일 연습 경기에서 1이닝 13구 무실점 3점원태, 4월 7일 선발 나그나의 뒤에서 2이닝 28구 2K, 이번에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도 우리 팀의 자원이 귀하니까 역시나 군대를 빨리 해결하고 그런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 김창훈 선수도 2002년생 뭐 어린 선수고요. 역시나 투수입니다. 우투우타 선수고, 지난 시즌에는 6경기 출장에서 8이닝 동안 11.25의 평균 자책 기록했는데, 뭐 당장 성적은 안 좋지만 이 뭐 송재영, 정우준, 김창훈이 3명 투수 전부 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빨리 해결하고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시나 무궁무진한 그런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무는 25일에 야구를 비롯해가지고 배구, 농구, 축구 등 11개 종목의 상반기 선수 모집을 마감을 했다고 하고, 그 제가 언제 방송이었죠? 그 상무 확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사가 있는데, 그 방송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2월 9일자 방송이에요. 2월 9일자 방송에서 제가 이런 것을 좀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아마 좀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수도 같이 지원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상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군에 가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됩니다. 박진영, 손성빈, 최우인, 이병준, 김동혁 선수가 되는데, 이 선수들도 뭐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선수들이에요. 일단 박진영 선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94년생의 투수고 우투우타, 뭐 많은 그 활약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성적은 안 보여드려도 아마도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19년
20년, 17년, 네, 16, 17, 그 다음에 19, 20, 뭐 굉장히 활약을 했던 박진영 선수가 되겠고,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사회복무하면서 좀 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94년생이고요. 손성민 선수는 지금 상무에 갔는데 2002년 빠른 1월생이고 47번에 달았어요. 상무에 가가지고 또 우리 팀한테 47번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보수 넘버인데 47번에 달았네요. 가가지고 네, 이 47번을 돌아와서도 달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47번 선수가 누구였는지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승원 선수, 아 맞아, 이승원 선수가 47번이었죠. 네,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했네요. 아무튼 오늘 뭐 이승원 선수가 잘하고 있으니까 또 뺏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47번에 달면서 또 의지를 좀 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우인 선수는 2002년생 선수고 우투우타의 투수입니다. 굉장히 약간 요새 스타일로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네요. 예. 그리고 이병준 선수 2002년생 선수고 예, 영도 출신입니다. 부산 영도 출신이고 이제 성골 라인이네요. 청동초 경남중 개성고. 예. 아무튼 그런 라인이고 우투우타의 역시나 투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동혁 선수 2000년생의 선수고 자투자타 외야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선수들이 자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박지영 선수 말고는. 그래서 그 군대 문제가 사실은 이제는 잘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고 잘 착착착착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사실은 군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정말 핵심 선수가 시즌 중에 갑자기 간다거나 아니면 해당 포지션의 선수가 구멍이 날 정도로 좀 무계획한 입대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든 시간도 많았는데 뭐 리그 전반적으로 어느샌가부터 군대 문제를 굉장히 좀 현명하게 해결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그리고 또 경찰청이 사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상 국제대회에서 군면제를 받는 게 거의 어려워지면서 상무도 그렇고 뭐 현역이든 뭐 사회복무든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얼른 군대를 갔다 오는 게 하나의 뭐 정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요. 또 나이 먹고 군대 가면 사실은 또 서럽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남들이 다 갈 때 가는 게 아무래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이 선수들 물론 박지영 선수는 좀 이제 나이가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고 요 선수들도 이제 군대 문제를 뭐 상무에 못 가도 아마 빨리 해결을 하지 싶은데 이 선수들도 빠르게 또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김유영 선수 인터뷰인데 전역을 작년에 하고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 작년 시즌엔 사실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좀 아쉬운 성적을 냈었는데요. 김유영 선수도 벌써 이제 29입니다. 94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벌써 29인데 기사에서는 27이라고 보니까 칼 같은 만 나이로 끄는 것 같은데요. 뭐 29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이제 20대니까 또 굉장히 각오가 또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김유영 선수의 기사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8년 차예요. 벌써 2014년 신인 드래프트 때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좀 의문이 있었던 게 94년생 선수인데 왜 14년 드래프트를 받았나 좀 의아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유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유급을 하면 1차 지명이 안 되는데 1차 지명 부하회전인 중학교 때 유급을 했기 때문에 별 제재 없이 1차 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영 선수는 1차 지명 선수고 예, 양정초 개성중 경남고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역 1차 드래프트로 지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627 시즌에 인상 깊은 나름대로 모습을 보였었어요. 16 시즌에는 46경기 나와가지고 34.1이닝 던져서 1페이 세이브 3홀드를 기록했고 평균 자체는 6.55로 좀 높긴 했습니다만은 FIP는 5.66으로 나름대로 막 엄청 나쁘진 않았고 뭐 성적 이상으로 그래도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우리 팀의 이런 어린 자원이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17 시즌이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시즌으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40경기 나와가지고 48.2이닝 던졌고 2홀드 4.44를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 그리고 이 성적 이상으로 사실 굉장히 팀에서 마당새 역할을 맡으면서
제 체감으로는 사실 거의 필승조로 인식을 했었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시즌 물론 이제 VPN의 힘으로 그 3위를 했고 가이약으로 했던 시즌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후반기 대진격을 이끌었던 그 조정훈, 박진영, 손승락 이 라인과 더불어 가지고 사실 네 번째로 많이 던졌던 선수가 그 김유영 선수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티지에서 1치 시즌 이제 등판 기록을 보면 요런데요. 예, 정말 많이 나왔죠. 예. 뭐 4월 시즌 개막하자마자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5월에도 많이 나왔고 6월에도 많이 나왔고 7월에도 많이 나왔고 8월에도 많이 나왔고 9월에도 많이 나왔고 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5월 6월엔 진짜 많이 나왔고요. 보면은 몇 경기야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경기 6월에 10경기 5월에도 아마 10경기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경기 5월 6월에 10경기 나오고 7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7월에도 하나 둘셋넷 다섯 6경기 6경기 나오고 이때 아마 조금 그 아팠을 거예요. 보면은 그 7월에 던지다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5연투를 하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웃카운트 단 한 개도 잡지 못하고 4사구는 피안타를 내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무리한 5연투로 코칭 스텝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이제 2군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그 김영 선수를 기억하는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7월 4일부터 4, 5, 6, 7, 8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때 0.1이닝 아웃 한 개 잡았습니다. 저 나무 위키 나무를 틀린 게 있기 마련이니까 저런데 아무튼 이때 너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내고 내려왔다가 8월에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터트린 경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있긴 했지만은 말고는 대부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았네요. 전부 다 무실점이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후반기 대진격의 한 축을 맡았던 예, 그런 김유영 선수였고 이때 굉장히 많은 그런 화제와 함께 또 이범호 선수를 닮은 외모 때문에 이제 꽃봄호 약간 작은 이범호 이런 식의 네 별명을 받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연꽃 피무렵이라고 오늘의 소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1819년 동안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요. 18년은 또 부상 때문에 통으로 쉬어요. 아무래도 무리했던 17년 시즌에 그런 좀 부작용이었던 것 같고 19년에 이제 군대에서도 또 거의 못 나오다가 6월 15일에 등판을 해가지고 17경기를 상무에서 등판을 했고 17경기에서 23.2이닝 동안 6.66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군에서 좋았거든요. 이때도 23.2이닝 1승 1패 3무 2도 2.66 평균 자책 기록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20년에 정력을 하고 나서 사실은 팀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팀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원 불펜 역할을 해주던 강혁식 선수가 17 시즌 마치고 이제 은퇴를 했고 이명호 선수도 18 시즌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팀에 자원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효준 선수를 영입을 했던 게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때 보면 사실 나이가 더 많은 고효준 선수를 영입을 할 거면 이명호 선수를 도대체 왜 은퇴를 시켰는지, 그러니까 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임명우 선수가 그 1-8 시즌 성적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자면은 1-8 시즌에 5.32의 평균 자책 기록했는데 임명우 선수가 FRP가 3.54예요. 예, 지금 제가 막아놨는데, 네, FRP가 3.54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닝도 적게 먹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44이닝이나 소화를 했고, 그다음에 1승 1패 2홀드 44이닝 소화를 했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보면은 본인은 또 9개밖에 안 줬고요. 삼진 25개나 잡으면서 사실 전혀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는데 도대체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나이도 36이었거든요. 되게 많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명호 선수가 뭐 선수생활 더 할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팀에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스토킹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아한 행보를 팀 프런트에서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척이 없죠. 예, 아무튼 이런 사태로 팀의 불펜이 없어져가지고 나이가 더 많은 82년생의 그 고효준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고효준 선수는 올해 또 그 새 팀을 찾았죠. 예, 참 이 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식의 팀 운영이었습니다. 진짜로 1군년 전까지는 고효준 선수는 빠른 84년생이에요. 83년생입니다. 정확히는. 네, 이게 제가 밤에 얘기를 하려니까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팀 불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효준 선수 또 20 시즌을 하고 나서
이제 팀을 떠나게 되고요. 왜냐면 1구 시즌에 워낙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사실 20 시즌에 대한 기대는 저는 사실 별로 안 하기도 했고요. 뭐 워낙 고생을 1구 시즌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유영 선수가 20년에 전역을 하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17 시즌에 보여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네, 많이 모았는데 별로 좋은 성적이 김유영 선수가 내지를 못했어요. 전역 후에는 성적이 요랬습니다. 네. 20 시즌에 12경기 나와가지고 7.1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그리고 4.91 기록했고 평균 자책. 22년 시즌에도 27경기 나와가지고 26경기 나와가지고 18.2이닝밖에 못 던졌고요. 이제 데뷔 첫 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7.23 평균 자책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퓨처스에서는 사실은 또 좋았습니다. 이 시즌에. 네. 18경기 1세이브 1호리 18.1이닝 4.17 평균 자책 피안타율 2할 6리 26탈 3진 노사 사구로 준수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우리 팀 불펜 투수의 전설을 봐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타자 상대로 오히려 약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깨고 이제 29에 이제 꽃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좀 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훈련 도중에 허리뼈를 다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마땅히 따르지 않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김진욱 선수가 불펜으로 내려오면서 또 자원 불펜 자리가 없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불펜 선수들이 워낙에 잘해가지고 치고 올라갈 자리가 없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잘해야 될 때입니다. 연차도 8년 차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29이면 사실 팀에서 더 나이가 많은 투수도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뭐 김원중 형, 구승민 형한테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넌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는 스스로 세운 뭐 너무 큰 목표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마음만 앞선 거다.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밸런스도 깨졌다. 거기에 부상까지 당했다. 올해는 멘탈 관리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직구는 물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불리한 카운트에 던질 수 있을 만큼 잘 가다듬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첫 출전부터 첫 승, 첫 홀드, 첫 세이브, 첫 안타까지 기념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첫 안타는 뭐냐면은 타자 전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2010 몇 년이고 이게 어디 보자 2010 꽤 옛날인데 2015 시즌에 타자로 전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야수로 잠깐 전향을 했었었는데 뭐 금방 다시 돌아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귀를 하고 있고 14년 드래프트 동기들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팀만 해도 박세용 선수, 안중열 선수, 이인복 선수, 또 최영환, 배성근 선수까지 나름대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선수도 있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자리를 잡아가려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KT에서는 또 고영표, 배정대, 심재민 선수도 뭐 확실히 자리를 잡은 선수들이고 두산, 양석환, 이승진, 박계범 선수들이 자리를 잡은 선수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나이가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29이니까 뭐 동기들 28이겠지만 본인도 이제 자극이 많이 될 텐데요. 우리 롯데는 젊은 팀이다. 또래 선수들이 올라오니까 내 마음도 한결 편하다. 서로 격려해주고 다독여준다. 선배들이 잘해주시지만 동료들끼리는 통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법이니까 라면서 동기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좋겠지만은 또 그 하나의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2017년 노이 연속 등판에 대해서는 사령탑의 되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원호 감독 시절이죠. 그래서 2017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삼성부터 SK까지 5경기에 모두 등판을 했는데 휴식일 빼고 7월 2일 NC전까지 포함하면 6경기 연속 투구를 했는데 이게 뭐 항상 투수나 선수들은 자기를 기용해준 감독한테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인가 봐요 다들. 그래서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팀에서 젊은 자원을 하나 키워야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기회를 제게 주셨다. 최선을 다해 던지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만 잘하지 못했다면서 그 당시에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튼 참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되새겨보면은 어느 한 명 뭐랄까 그 절박하지 않은 선수가 없고 아쉽지 않은 선수가 없는데 이게 참 프로의 세계라는 게 냉장고 같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든데 그래도 김용 선수도 이제 다시 이제 신기일전을 해가지고 정말 29 유연꽃 피무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소식도 자꾸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은 약간 말이 좀 조리 없게 된 게 많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도 벌써 이제 데일리 방송을 한 지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요거는 한번 세보겠습니다. 제가 데일리 방송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보니까 어디 보자. 1월 5일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제가 본지는 팟캐스트예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본지는 팟캐스트 팟빵에 이렇게 아이고 롯데라는 채널이 원래 있었고요. 이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병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유튜브를 제가 올해 좀 도전해보는 게 목표이기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팟캐스트 청취하시는 분들은 약간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순으로 보면은 제가 원래 이 방송을 2019년 2월 10일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병행한 거는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맨날 한 건 이제 올해 1월 8일부터 계속 안 쉬고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요. 벌써 2달 가까이 거의 2달 조금 안 되게 2달에서 한 주 정도 빠지게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방송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제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뭐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직업이 약간 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그 교육하는 게 제일이에요. 이런 미디어 관련된 제일인데 이제 계약을 3월에 하다 보니까 다시 저도 이제 백수 시즌이 끝나고 이제 강사로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시 계속 이렇게 데일리를 할 수 있지 솔직히 뭐 자신이 100% 없긴 한데 그래도 제가 뭐 나름대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즌 개막 전까지 데일리를 열심히 해보고 그 전까지 제가 일단은 구독자 1000명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수익 창출을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2월까지 수익 창출 조건 만드는 게 약간 목표였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즌 개막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까지 열심히 해보고 또 그런 목표에 달성을 한다면은 또 힘을 내가지고 시즌 개막하고 나면은 경기 리뷰로 또 매일매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에 비해서 사실 조회수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나 그래도 보람있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 지금 제가 좀 그 코로나 확진은 아니고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떠가지고 오늘 PCR을 받고 왔는데 증상을 보니까 이게 뭐 감기 증세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되게 심한 건 아니고 사실 감기보다 약합니다. 감기보다 약한데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말하기 조금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심한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감기보다 증세가 더 없어가지고 그냥 말을 하다가 기침이 계속 새어나와가지고 그게 좀 그 방송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좀 그 피곤하네요. 그거 말고 힘든 건 없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 퀄리티가 조금 스스로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고 느껴가지고 이런저런 변명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더 힘내가지고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사육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레디 투윈 롯데 자이언츠.